혹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콩팥 기능이 70%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아침 습관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콩팥 나이를 20년 늙게 만드는 치명적인 아침 습관 4가지. 오늘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당신의 몸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혈당을 조절해온 내과 전문의 김동훈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과일 농농가나 달콤한 음료를 파는 회사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그 과일이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몸에 좋지 않나요? 설탕 대신 과일 먹는 건 괜찮다던데요.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혈당 조절을 망치고 끔찍한 당뇨 합병증을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몸에 좋다는 과일을 부지런히 챙겨 드시고도 혈당 수치가 식후 200, 300까지 치솟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이 보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유난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른이 간 넘으신 박영철 선생님이셨죠. 평생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열심히셨어요. 매일 아침 뒷산에도 오르시고 식사 조절도 정말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뇨약을 3번이나 늘렸는데도 공복 혈당이 180 아래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몸은 따라주지 않는지 그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들여다보고서야 진짜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던 과일 주스 한 잔과 식후에 꼭 챙겨 드시던 달콤한 배 한쪽이었습니다. 박영철님은 원장님 고작 그 과일 때문에 내 혈당이 이랬다는 겁니까? 하며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바꾸는 대신 과일을 먹는 시간과 종류, 그리고 순서를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20까지 안정되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나빠지신 분들이나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어떤 과일이 올라와 있나요? 이제부터 당뇨인도 안심하고 과일을 약처럼 즐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향긋한 커피 향부터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서 일하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침 첫 30분은 우리 콩팥 건강에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화장실 다녀와서 바로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여시죠. 이 습관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빈속 즉 공복 상태에서 들어온 카페인은 콩팥으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꽉 수축시킵니다. 놀랍게도 콩팥의 양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 아침부터 그 길을 좁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는 호르몬을 자극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소변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콩팥은 피를 거르고 찌꺼기를 내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영양분을 내보내고 찌꺼기가 쌓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콩팥돌이 생기는 신장결석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2살의 박기태님이 생각납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는 것을 평생의 낙구로 사셨던 분입니다. 원장님 다른 건 몰라도 아침 커피는 내 삶의 활력소라 포기 못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늘 원인 모를 피로감과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쁘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커피 한 잔이 매일 아침 자신의 콩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연하게 마시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십니다. 60대 후반의 이선희 님도 그러셨죠. 늘 연한 커피로 드셨지만 문제는 매일 아침 빈속에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소변 검사에서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인 미세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시는 겁니다. 맹물이 정 힘드시면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물도 좋습니다. 그 물 한 잔을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1~1시간 정도 이장을 달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당분이 아니라 카페인이 빈속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콩팥을 아끼신다면 아침 첫 잔은 꼭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떤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콩팥을 망치는 습관. 두 번째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커피보다 어쩌면 더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매일 아침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밤새 잠을 자면서도 땀과 호흡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500ml, 즉 물 한 병 가까운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 피가 가장 끈적끈적하고 진하게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깨끗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콩팥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이 농축되면서 그 안에 있던 미네랄 찌꺼기들이 서로 뭉쳐서 결정으로 변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제게 오셨던 최은숙님은 평생 물 마시는 걸 유난히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원장님, 물만 마시면 물배만 부르고 화장실만 자꾸 가고 싶어서 싫어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특히 아침에는 이깔갈래서 물이 더 안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20년 동안 신장결석으로 자그마치 3번이나 수술을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며 눈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반대로 75 장민호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른 처방 없이 그저 아침에 눈 뜨시면 양치하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천천히 드셔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한 달 뒤에 오셔서는 원장님 아침에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아침이 가분하고 속이 편안해졌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해결책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물에서 300ml 즉 물 한 컵을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겁니다. 이때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물 한 잔이 밤새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콩팥을 씻어내는 생명수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사에게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물의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추치위와 상의해서 물의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이라면 아침 물 한 환자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지지 않는 뜨끈한 국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 국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뜨끈한 국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을 정성이 담긴 최고의 아침 식사로 여겨왔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국, 시원한 콩나물국 이름만 들어도 속이 든든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 국물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국민건강형 양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국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마시는 국물 한 그릇만 다 마셔도 하루 권장. 나트륨 5g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아침 한 끼에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국이 뜨거울 때는 우리 혀가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국기나 찌개는 뜨거울 때 불면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싱거운가 싶어서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트륨이 우리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자꾸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좁은 혈관을 지나는 피의 압력 즉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높은 압력으로 피가 돌면 콩팥 안에 있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다발사고체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박철미님은 아침마다 꼭 안에 된장찌개가 있어야 밥을 드셨어요. 아침에 땀 흘리며 일하려면 짭짤한 국에 밥을 말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죠. 결국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나서야 원장님, 내가 평생 먹어온 그 국물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오미자님은 남편의 혈압 때문에 늘 싱겁게 끓이려고 애쓰셨지만 남편분께서 이게 무슨 국이냐 맹물이지 하며 식탁에서 소금을 더 넣는 바람에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 혹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국물은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건더기를 떠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국물보다는 두부, 채소 같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을 끓이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 대신 멸치, 버섯, 다시마, 양파, 무 같은 천연 재료로 육수를 진하게 내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허브나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짠 김치나 젓갈, 장아찌까지 곁들여 먹는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아침상에서 국그릇만이라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국물을 반만 남기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편한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입니다. 바쁜 아침에 밥 차리기 번거롭다고 햄이나 소시지를 간단히 구워서 빵에 끼워 드시거나 혹은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 드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 뒤에는 콩팥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나트륨뿐만 아니라 인과 각종 방부제 첨가물이 상상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인 성분은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잘 걸러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에게는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시리얼이나 빵,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곡과당, 액상과이나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막히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아예 굶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이 아침을 거르게 되면 밤새 쌓인 질소 논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축적되어 콩팥에 아주 큰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찌꺼기를 거르느라 콩팥이 혹사당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오미자님 부부는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두 분만 남으시니 아침 차리기가 귀찮다며 매일 시리얼이나 크림빵으로 아침을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편하고 속도 부대끼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두 분 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나쁘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볍게 먹은 것이 아니라 콩팥에 독을 넣은 것이었죠. 70대 후반의 이동건님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계시면서 아침을 거의 굶으셨다고 합니다. 늘 기분이 없고 어지러우셨죠? 저는 거창한 밥상 대신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꼭 삶아 드시고 두부라도 밥모 드셔보세요 하고 권해드렸습니다. 간단한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챙겨 드시기 시작한 뒤 원장님 이제 아침에 기운이 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걀 한두 알, 두부 한 모, 혹은 소금 치지 않은 견과류 한 줌, 작은 고구마 한 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아주 위험한 습관인데요. 제가 오늘 지혜건강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비밀입니다. 바로 아침에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특히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비 오는 날이 아니어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시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일도 해야 하고 예출도 해야 하니 잘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아플까 봐 미리 겁이 나서 소염진 통제 하나를 미리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 진통제 성분들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쥐어짜고 수축시켜 혈류량을 줄입니다. 콩팥 기능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76 윤혜경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년째 아침마다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원장님이 약 없이는 아파서 한 걸음도 못 걸어요. 하시며 약을 마치 비타민처럼 매일 챙겨 드셨죠. 결국 그분의 콩팥 기능은 몇 년 만에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본인은 나는 맵고 짠 것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느냐며 억울해하셨지만 범인은 바로 그 무심코 삼킨 진통제였습니다. 여살의 송재필님도 비슷한 허리 통증이 있으셨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 따뜻한 찜질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정말 참기 힘들 때만 약을 드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지 않은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드셔야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의사 처방 없이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약을 드실 때는 물 한 모금으로 겨우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 한 컵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약물이 콩팥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셔야 하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약을 드실 때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참 무겁고 어쩌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100세 건강을 향한 가장 중요한 문을 여신 겁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남아있는 기능이 단 30%, 20%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평생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정직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흙탕물에 막혀있던 샘물이 그 흙탕물을 걷어내 주자마자 다시 맑은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그 흙탕물을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70이시든 80이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도 식습관을 바꾸시고 혈압이 안정되시며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첫 번째, 아침 빈속에 마셨던 그 향긋한 커피, 그것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것이 커피가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밤새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해줄 그 아침 물 한 잔을 거르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물 한 잔이 콩팥에 쌓일 뻔했던 찌꺼기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씻어내 주는지요.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끓였던 그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그 안에 담긴 과도한 소금이 콩팥의 미세혈관들을 얼마나 세게 압박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바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손이 갔던 그 햄소시지 달콤한 빵들, 그 가공식품 속에 인과 첨가물들이 콩팥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무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플까 봐 미리 먹었던 그 소염 진통제 한 알이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가는 피를 줄이고 있었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까지,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이고 쌓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의 수명을 20년이나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실한 건강 이야기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아주세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아도 튼튼했어 하시면서 여전히 아침마다 짠 국물에 밥을 말고 빈속에 진한 커피를 드시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친구분들이요.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분들께, 그리고 경로당이나 폭직관,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시는 그 다정한 이웃분들께 우리 이것 하나만은 꼭 바꾸자 하시면서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아서 저걸 다 어떻게 지키나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저와 딱 한 가지만, 정말 쉬운 것 하나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부엌에 가셔서 맑은 물 한 컵을 미리 떠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컵을 여러분의 잠자리 머리에 가만히 두어보세요. 그 30초의 행동은 단순히 물을 떠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나는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내 콩팥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일 아침엔 내가 너를 맑게 씻어 줄게 하는 다짐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 한 잔을, 이것이 내 몸을 살리는 생명수다. 내 피를 맑게 하고 내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콩팥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실천하십시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눈을 반짝이며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그래, 내 건강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지키겠다는 아주 귀하고 단단한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건강한 100세 활기찬 인생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그 물 한 잔으로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혜로운 습관 하나로 날마다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샘물처럼 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지혜, 건강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